예, 반갑습니다. 오늘 161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영상관제 기술 현황 및 동향에 대해서 우리 보안 쪽의 최고의 전문 회사이신 F1 시큐리티의 두 분 이사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랑문 이사님께서는 전체적인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고, 그다음 윤 이사님께서는 전체적인 마케팅과 관련한 부분을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정 이사님께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드리겠습니다. 영상관제 기술 현황 및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정남문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목차를 말씀드리면 영상관제의 개요 부분과 기술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영상관제 업계 동향에 대해서 윤동혁 이사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관제에 대한 개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단어적인 부분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야 좀 편할 것 같아서 영상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스크린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화면을 나타내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관제라는 부분은 뭐 사이버 보안 관제, 뭐 정보 보안에서 쓰는 용어도 많이 쓰긴 하지만 영상 부분이나 실제 관제 부분, 관제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영어로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필요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그걸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상 관제라고 하면 임의 시간에 임의 장소에 감시하기 위해서 물적, 인적 자원들을 활용 방법 및 체계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돼 있는데 되게 의미가 되게 두루뭉술해서 나중에 제가 취합을 하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관제 말고 실제 관제 부분들은 사이버 보안 관제라고 해서 되게 많이 쓰는 정보 보안 쪽에서 관제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제가 그러니까 보안 관제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 관제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을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IPS, 그러니까 침입 탐지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뭐 방어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일련의 활동을 사이버 보안 관제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그리고 영상 관제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보다 보니 실제 영상 정보 관리사라고 하는 CCTV 관리하는 실제 자격증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영상 관제하는 부분이 거의 내용이 유사해서 그런 부분들 잠깐 말씀드리면 영상 정보 처리 기기라고 해서 CCTV랑 뭐 드론 부분들, 영상들을 수집되는 영상 정보를 관리 및 보호하고 지능형 영상 정보 시스템을 모니터링,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관리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일련 그런 그 일들을 다 영상 관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보면 실제 영상 관제라고 하는 거는 영상 정보 처리 기기, 그러니까 CCTV나 드론 영상이나 여러 가지 영상들에 수집되는 영상 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 관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운영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관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차피 하드웨어적인 CCTV겠죠. CCTV는 많이 아시다시피 폐쇄로 TV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많이 IP 버전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하면서 기존에는 이게 동축 케이블로만 연결된 CCTV였다면 지금은 IP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IP망도 있지만 개방적으로 어떤 특정 뭐 장비 쪽을 열어줘서 그 CCTV를 접근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요새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진영 CCTV 제품에 대한 보면은 그냥 CCTV 제품이라고 하시면 그냥 관련된 폐쇄로 TV만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그런 내용 개념이 좀 많이 바뀌어서 실시 CCTV 카메라가 아니고 뭐 IP 카메라든지 엣지 카메라고 해서 뭐 저희가 그 요즘 많이 트렌드로 나와 있는 엣지 컴퓨팅 있지 않습니까? 그 엣지 컴퓨팅처럼 엣지 카메라라고 해서 그 사용단에서 그런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해서 실제 내용들만 클라우드에 올리는 이런 엣지 카메라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장 매체에 관련된 DVR이라든지 MVR 그리고 그걸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해서 VMS라든지 VAS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의 표를 보시면 세대별로 발전된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아날로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축 케이블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해상도가 좀 낮아서 분석하기 좀 어렵거나 이렇게 그 실제 육안으로 봐도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세대인데 지금 이 세대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디지털 카메라든지 IP 카메라에서 FHD급 그래서 해상도가 좀 높은 그리고 비디오 코덱이라고 해서 MPEG이나 MP4 파일 많이 들어보셨죠? MPEG이나 H264 같은 예, 비디오 코덱을 써가지고 예전보다 파일 용량이 많이 줄어들어졌습니다. 전송 매체는 예전에는 동축 케이블로 무조건 했지만 현재는 IP 네트워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영상 분석 자체도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만 봤지만 요즘에는 뭐 객체 인식을 한다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매체 자체도 DVR이나 MVR로 쓰고 있었고 이제 3세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계속 개발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IP 카메라도 있겠지만 엣지 카메라 부분이 요즘 많이 특화돼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울트라 HD급이라고 해서 해상도가 엄청 높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도 HD265라고 해서 264에 비해서 압축 용량이 많아져가지고 만약에 1메가짜리를 지금은 500K 정도면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무선도 있고 엣지 컴퓨팅에서 데이터 자체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하는 엣지 카메라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형태가 거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뒤에 이제 영상 관제 시스템 관련 부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그 CCTV 현황들을 알고 현재 관제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재 공공기관에만 이런 부분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CCTV가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160만 대 이상의 CCTV를 지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범죄 예방이나 화재 예방 쪽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보통 단속을 하거나 뭐 수집을 하는 차량 운영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되게 10% 이하의 되게 낮은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제를 하는 이유는 범죄 예방을 하거나 화재 예방, 시설 안전하는 부분이 대부분 주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그 CCTV 관제 통합센터라고 해서 이런 관제 센터들이 적었지만 지금 CCTV 개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공공기관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 CCTV 통합 관제 센터라고 해서 많이 구축을 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래 그 관제 센터에서 운영하는 무슨 사례가 이런 부분이 그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해 왔습니다. 권고사항은 CCTV 한 대당 관제의원이 CCTV를 50대 정도로 볼 수 있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CCTV 50대를 눈으로 다 보면서 범죄가 있는지 화재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CCTV 요청 사항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CCTV가 뭐 예전에는 적었지만 지금 이때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예전엔 3,000대 정도에 불과하던 게 지금 10,000대 이상 늘어났다. 근데 현재 사람은 지금 베테랑 관제위원이 거의 90여 명이 5개 조로 나누어서 한 교대로 계속 그 모니터링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산술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뭐 90여 명이 5개 조로 운영되니까 한 개 조당 한 18명 정도로 운영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8명이 10,000대의 CCTV를 다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거의 500대 이상 봐야 된다는 건데 실제 권고하는 50대 수준의 10배 이상의 CCTV를 눈으로만 관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관제가 거의 실질적으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커버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그러니까 영상 분석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보급되어 있고 계속 개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CCTV나 이런 부분들에서 영상 수집 정보를 받아서 저장되는 영상을 수집된 영상에서 이제 감시 목적에 부합되게 이벤트가 발생될 때, 이 이벤트가 발생될 때는 부분은 특정 구역에 사람이 침입이
되거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됐거나, 잠시만요. 어떤 보안 관제사가 이제 특정 이벤트를 확인하려고 룰을 설정했을 때 그런 감지되는 이벤트에 발생될 때만 관제사에게 24시간 계속 눈으로 쳐다보지 않아도 그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그걸 상황을 판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성능 부분을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 분들을 받다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되게 의존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영상을 받는 속도라든지 영상을 분석하는 처리량이라든지 그 영상이 이미지다 보니까 일반 텍스트와는 다르게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많이 먹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많이 대역폭을 차지해서 어느 정도의 CCTV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뭐 지원 속도라고 해서 영상이 오는 부분들에 지연이 발생되면 당연히 실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연 속도 부분들이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영상 안에 있는 객체화라고 해서 사람으로 분석한다든가 뭐 차량으로 분석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객체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객체화가 먼저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사람인지 사람이 이 침입 에어리어 안에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 탐지하는 오탐이나 정탐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이 생기고 나머지 뭐 다기능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그 객체를 이용해서 추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엔진을 개발해서 쓰는 분도 있고 뭐 얼굴 인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그 벤더사에서 어떻게 그거를 개발해서 엔진을 만들고 녹여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말씀드리면 분석 단계는 총 6단계 정도 있습니다. 입력하는 부분, 배경을 분리하는 부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객체를 식별하는 부분, 그리고 객체를 추적하거나 패턴들을 인식하는 부분, 이게 총괄적으로 해서 실제 이벤트가 탐지되는 부분, 그래서 이 이벤트 탐지돼서 그 출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CCTV를 연동을 해서 영상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냥 파일 자체를 올려서 이렇게 어떤 이벤트나 영상 분석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배경 영역 분리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그냥 모션 처리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배경의 이미지와 실제 움직이는 영상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분리를 해서 실제 그 부분 영상이 실제로 배경과 다르게 어떤 객체들을 따로 빼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리를 해서 다르게 엔진을 태워가지고 다르게 분리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네, 객체 식별은 영상으로 대한 뭐 모션으로만 이게 사람인지 말인지 차인지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지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객체들을 사람인지 차인지 이런 부분을 식별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객체가 사람인데 모션이 어떻게 뭐 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 이런 모션 부분들 그러니까 키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출해서 이 부분들을 엔진에 어떻게 태워야 되는 그 객체 부분이 따로 있고요. 문자 인식 OCI라고 하는 문자 인식도 있고 얼굴 인식 이게 사람의 얼굴에 개똥인지 뭐 홍미똥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 인식들이 그 객체 인식 객체 식별로 보시면 됩니다. 객체 추적 행동 패턴 인식인데 그 행동 패턴 부분들은 아까 이제 키포인트 관련된 부분들은 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동 패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래커 관련된 부분들은 각 그 솔루션별로나 그런 랭귀지별로 지원해 주는 분들이 많아서 이 추적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 추적도 지금 보시면은 CCTV 한 화면에서만 추적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 화면이 아니고 CCTV는 뭐 2대 이상 여러 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CCTV에서 추적된 이 결과물을 다른 CCTV에서도 이 똑같은 추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엔진에 어느 정도 다 녹여서 객체 추적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요런 이게 3번에서 그러니까 2번, 3번, 4번에서 알려지는 탐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벤트 탐지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시 목적에 부합해서 사람이 탐지됐는데 근데 저희는 뭐 특정 에어리어 안에
침입되는 경우만 확인하겠다. 뭐 이런 룰을 설정 안 하면 그 침입된 룰 안에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객체가 인식이 됐을 때 이벤트 탐지를 하는데 이 이벤트 탐지도 특정 시간만 낮에는 이 구역 안에 들어와도 그냥 관계자 구역 안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밤에는 안 된다. 그러면 특정 시간을 설정을 해 놓으면 그 밤에 그분에 만약에 침입이 들어오면 그걸 탐지를 시켜서 관제자한테 그런 탐지 이벤트를 알려주면 그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출력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탐지 이벤트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한 부분 말씀드리면 입력 부분은 어차피 CCTV 쪽에서 영상을 수집을 해서 이제 분석하는 부분인데 이 저희가 이제 프로토콜, IP 프로토콜을 말씀드리면 RTSP 관련된 부분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 부분에 온비프에는 포럼 같은 데에서 좀 많이 쓰고 있었던 부분 옛날도 많이 썼지만 RTSP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이미지 영상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인 FPS라고 해서 프레임 퍼 세컨드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초당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처리하고 있느냐. 네, 뒤에 H.264 같은 경우는 코덱 부분인데 코덱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MP4나 H.264 같은 경우는 이미지 영상을 저장할 때는 그 코덱의 이미지 코덱 자체가 그 성능이 좋은 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원래는 뭐 600메가짜리를 H.264를 저장하면 300메가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H.265로 하면 거기에 또 2분의 1을 줄여서 뭐 150메가만 되면 저장이 됐기 때문에 코덱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CCTV 자체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분석 영상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 코덱이 고효율이 된 코덱이어서 이미지가 넘어오면 그걸 다시 디코딩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미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화를 시킬 때는 CPU나 GPU 리소스를 많이 먹어서 코덱이 너무 높으면 높을수록 영상 분석에서는 그걸 좀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조율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해상도 부분도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커버리면 리사이징해서 모델링 자체가 640이나 1280 사이즈로 모델링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만약에 이 부분에 뭐 FHD나 울트라 HD 같은 경우 높아버리면 해상도를 다시 낮추거나 그거에 맞춰 돌리면 영상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입력에 맞춰서 저희가 그 영상 분석할 수 있게 그 다시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배경 영역 분리 부분은 저희 이렇게 이미지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분리를 하는데 실제 배경에 대해서 사람이 서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디텍트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배경 영역 분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영상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객체 인식을 애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객체 식별 부분 하게 됩니다. 객체 식별 부분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엔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욜로 부분도 있고 거기 뭐 RCNN, 뭐 모바일넷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는 경우 만약에 저희가 쉽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그 솔루션에 부합되는 그런 엔진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그 정확도 부분과 이렇게 몇번 처리된 FPS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욜로 부분만 좀 떼었기 때문에 욜로 이 부분이 되게 좀 좋다는 부분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엔진은 여러 가지 엔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포징, 그러니까 뭐 키포인트를 해서 그런 운동량이라 이런 부분들을 할 거냐 아니면 실제 그냥 객체 식별만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 되게 많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그 엔진을 가져다 쓰거나 맞추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욜로 세븐에 대한 그 객체 식별 예시인데요. 왼쪽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 오른쪽 화면과 동일한 화면인데 실제 어떠한 엔진과 어떠한 그런 모델링을 쓰냐에 따라서 이거를 실제 찾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비교 부분입니다. 왼쪽 위에 상단에 있는 부분은 좀 저용량의 라이트하게 만든 모델이고요. 오른쪽 아래 부분은 좀 고용량의 모델로 만든 보시면 아시다시피 왼쪽 랩벨만 봐도 오토바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왼쪽 위에 부분은 사람으로만 탐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거고 오른쪽 아래 부분은 사람과 오토바이를 같이 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모델링이
라이트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CCTV를 여러 대 붙여도 거기에 이제 화면 프레임 자체를 분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CCTV를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오른쪽 아래 부분은 그 속도는 떨어지지만 정확도는 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CCTV가 여러 대, 그러니까 당연히 처리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뭐 여러 대 CCTV 붙일 수는 없지만 실제 범죄자나 이렇게 뭐 이렇게 특정하게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 트래킹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그 모델링, 그러니까 좀 높아진 모델링을 써서 이런 식으로 트래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솔루션에서 어떻게 그 CCTV나 이런 영상 분석을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객체 추적 행동 패턴 인식이라고 해서 객체 추적을 하는데 그 아까 그 차량이나 앞단에서 보던 아니 이렇게 앞단에서 보던 차량이 실제 특정한 차량을 계속 추적을 하거나 하나 화면에 추적하거나 뭐 오토바이 계속 추적하거나에 따라 객체 추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픈 CV에서 제공하는 트래커 관련된 부분이나 뭐 파이썬이나 여러 가지 그 객체 추적하는 그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각 언어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객체 추적을 할 수 있는 그 화면 안에서만 객체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행동 패턴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뭐 손을 휘두르거나 해서 포징이라고 저희가 직진하고 있는데 이 포즈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내서 이 객체가 이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나중에 최 이벤트 탐지가 가능하겠죠. 이벤트 탐지된 부분은 키사에서 많이 권고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놨는데요. 분석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 정보라는 건 앞에 객체 인식을 했거나 행동 패턴이나 그 객체 추적에 대한 내용, 위치 정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감시 목적과 부합되는지 확인한 이후에 되면 그게 이제 이벤트 탐지로 되는 거겠죠. 감시 목적 예시를 잠깐 말씀드리면 탐지 영역에 3초 이상 사람이 서 있거나 배의 영역에서 뭐 10초 이상 사람이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경우는 한 10초 이상 쓰러져 있거나 이게 이제 기사에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화재 같은 경우에 뭐 몇 초 이상 방화하는 사람이 와서 불을 실제 지르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벤트 탐지를 엔진에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 분석에 이벤트 탐지가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벤트 탐지 부분을 실시간으로 영상을 출력하거나 영상을 분석한 스냅샷을 뭐 제공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 영상 트래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스포츠 응용과학에서 쓸 수 있게 뭐 특정한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뛰었는지 많이들 보셨듯이 축구에서 한 선수가 몇 킬로미터를 뛰었냐 이런 부분들이 영상 분석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트래킹해서 하는 부분을 예시로 좀 잠깐 보이는 거고요. 행동 패턴 부분은 이런 모션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을 벌리고 팔이 어느 위치에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을 예시로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상 관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영상 관제는 이제 물리적인 것도 따로 있고요. 그러면 접견구역이나 제한구역, 통제구역 이런 부분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안 범위는 물리적인 경우도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관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를 보시면 보안 관리 체계라 해서 인적 관리, 사람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기밀 보안이라 해서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정보 보호 및 뭐 개인정보 체계에서 ISMS 관련된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따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우선 관제 업무는 아까 그런 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IT 인프라 관련돼서 네트워크를 알아야 되거나 정성 매체나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이버 보안 관제는 거의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 거기서 운영되는 CCTV나 어떻게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의 부분들을 알아야 그 부분들을 관리가 다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영상 관제 시스템의 이벤트가 검출되거나 이런 설정 부분들을 실제 관제사가 그 부분을 다 설정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녹화된 영상을 어떻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만약에 경찰이나 외부에 노출시킬 때는 뭐 비식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 그런 부분들이
탐지가 돼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초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다 매뉴얼에 있습니다. 매뉴얼 상에 어떤 식으로 의도를 해서 어떻게 관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즉각 그걸 어떻게 상황을 해야 되는지. 이제 5대 국민 안전 시스템을 해서 112나 119 관련된 재난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상황을 어떻게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 관제 부분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영상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VMS라고 해서 저장만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많았거든요. 실시간으로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이거를 실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고 사용자한테 어떠한 이벤트를 발생해서 어떻게 관제 시스템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존 부분이 아니고 네트워크 보안 정제 시스템과 현재 운영 되는 영상 관제 시스템을 간략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안 관제 시스템 옛날에 했던 정보 보안 관제 시스템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저희 영상 관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어떻게 커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운영 정보 비교표를 만들었는데요. 운동 프로토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왔는 거고 관제 난이도는 영상 관제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겠지만 네트워크 보안 관제는 안에 이제 로우 데이터나 패킷을 까보고 이렇게 되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영상 관제가 데이터 사이즈가 커서 이런 부분 저장 매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상황에 대응하는 부분은 영상 관제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자, 이해관계자한테 전화하거나 이렇게 연락만 하면 바로 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안관리 같은 경우는 그 패킷에 뭐 네트워크 뭐 해킹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걸 다 검수하거나 확인해서 실제로 이걸 파악을 한 다음에 부분을 노티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자동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보안 관제 관련된 부분이 여러분 자동으로 차단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돼 있지만 영상 관제는 뭐 차단 자체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자동으로 뭐 112에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솔루션만 만약 제공된다면 자동화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잠깐 보시면 보안관된 영상단지 부분의 큰 차이점은 GPU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영상관제는 이미지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GPU는 무조건 필수적인 부분이 있고요. 근데 보안관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머신러닝을 안 하는 경우에는 GPU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석 자체도 영상 관제는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정답 확인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고요. 근데 상황 자체는 보안 관제 같은 경우는 그런 정책들이 미리 설정된 경우가 되게 많지만 영상 관제는 그 CCTV나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대체 설정 이벤트들을 계속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F1 그 시크릿을 만드는 F1 세이프 가드라는 대시보드 부분에 이게 제가 잠깐 예시드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시보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CCTV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탐지가 있고 어떻게 알람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대시보드가 있고요. 실시간 보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CCTV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이벤트 부분을 바로 볼 수 있는 실시간 보기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확인 및 전송이라고 해서 실제 관제사가 뭐 실제 여기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아도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 실제 이벤트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고 불이 어떻게 났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어서 만약에 좀 부재 중이어도 만약에 이벤트나 이런 걸 확인해서 관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상태나 이런 부분을 트레이스가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탐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렇게 알람이 아까 TTS 기능이라고 해서 트러블 티켓 시스템이라고 해서 만약 그런 대응 상황이 발생이 되면 관제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초동 대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1년에 이제 보고서로 뽑아져서 고객한테 배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술 부분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윤이사가 영상관제 업계 동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F1 시큐리티의 윤동혁 이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마케팅과 사업 본부를 맡고 있는 윤동혁이
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뭐 앞서서 영상관제 관련해서 뭐 기술적인 내용을 뭐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현재 그 영상관제 업계 동향이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인공지능 영상 분석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맞고요. 물론 이제 국내도 그렇지만 항상 리딩은 이제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보다는 작년에 이제 사업 규모가 뭐 아래 도표에 보시겠지만 상당히 그 성장세도 빠르고, 그 사업 시장 자체가 워낙 넓고 크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국내 인공지능 시장 전망만 보더라도 한 2020년에서 25년 그 사이 전망이 뭐 한 1조 9천억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평균적으로도 매년 15%에서 20%까지 성장을 하는 그런 성장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뭐 인공지능을 그 활용한 영상 분석의 그 범위가 주로 이제 방범이나 그 화재 뭐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면, 현재는 그 군사 경계의 안보, 그다음에 뭐 공항이라든지 터널, 항만과 같은 주요 시설 안전, 그리고 그 산업 현장의 그 어떤 재해 방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그 확장이 돼서 현재로는 뭐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팜이나 뭐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아파트 단지 내 혹은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불법 무단 투기하는 감시까지 활용 인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 CCTV 체계가 요즘에 그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됨으로 통해서 상당히 고도화로 되고 있고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 예방과 재난, 재해 방지 등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현재는 빠르게 확산되는 CCTV의 기술의 발전은 모든 기존의 CCTV가 통합이 가능한 형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 영상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설치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CCTV를 소수의 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제 요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대안 중에 하나로서 지금은 지능형 CCTV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부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현재의 그 지능형 CCTV의 보급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는 곳이 전국의 각 지자체입니다. 앞서서 표를 보셨겠지만 CCTV 통합관제센터가 최근 5년간 이제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가장 그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대구시 그 북구청에 CCTV 시범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여기서 지금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그 사례로서 잘 활용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최근 근래에 그 산업 현장에 그런 어떤 그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 처벌에 관련 법률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그 최고 경영자의 경우는 뭐 법적인 조치가 뭐 사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례에 대한 이런 예우 조치로서 기술적 보호 조치 마련 차원에서도 그 지금 영상 관제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현재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그 포함된 CCTV 관제 사업은 주로 이제 주 정부에서 많이 그 지침 사업으로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행안부에서 얼마 전에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이 나오면서 2027년까지 각 지자체에 노후되어 있는 이제 CCTV를 AI CCTV 체계로 다 이제 그 단계별로 갖추라는 이제 지자체 이제 그 지침 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물론 이제
공고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지침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사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저희와 같은 그 전문 업체랑 많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물론 9시 뉴스에도 나왔지만 서울시에서 그 서울 디지털 재단과 서울시 교통공사와 이제 MOU를 통해서 그 지하철 역사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항상 뭐 군집 사고라든지 뭐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때 인터뷰도 나왔지만 그 지금 인공지능 CCTV를 통한 선별관제 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일례로 이제 특정 이제 그 역사에 지하철 역사에 실증 단지를 운영을 하면서 그 효과를 축적을 하고 이제 그 활용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는 서울 전 지역의 지하철 역사에 그 이상 탐지 행동을 그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별관제 시스템이 사업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진행 중에 있다. 뭐 별점 자료에도 이제 보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국가안전 시스템의 그 핵심 솔루션으로 그 구상하고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그 지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얼마 전에 서울시 지하철 관련해서 AI를 활용해서 이상행동 탐지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뭐 저희가 그 지능형 관제 뭐 선별 관제 시스템에 대한 기술 소개와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그 시장 전망이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시고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가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까요? 예, 예. 네, 코리아 디지털의 김희식 고문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들은 주로 사회 안전망에 관련된 영상 분석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리가 다시 음소거가 됐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까 그 스마트팜 분야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무슨 이 방범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어, 최근 그 장목의 생육 환경을 모니터링해서 질병 예방 효과를 한다든지 생중량을 그 영상으로 분석해서 측정한다든지 출하 시기를 알고자 한다든지 이런 영역에까지 쓰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과체류 같은 경우는 언제 이 과일을 수확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데서 동시에 수확하는 건 아니고 먼저 익은 것은 먼저 따내고 당도 측정해서 해내고 하는 것들이 다 비접촉 영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측정하는 거거든요. 뭐 지금 현재 귀사에서 하는 영역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긴 하겠지만 매우 그 인공지능적으로 나아가는 영역들입니다. 혹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또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좀 채택을 해야 할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차피 그 이미지 머신러닝을 위해서 이게 과육이 제대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런 상황들에 대한 데이터만 있다면 바로 도입을 해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데이터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지금 스마트팜 관련된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 아이디어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만 있다면 충분히 시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계획 자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셋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런 그 농업이나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 특정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데이터셋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편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분야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여서 데이터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농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R&D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채팅 좀 봐주실까요? 이두표 대표님 얘기하신 게 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 현황은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외국 기업의 한국 기업 현황, 진출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저희가 그 필드에서 활동한 내역으로 보면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그 뭐 사업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활동하는 내역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도 뭐 사업 분야별로 이제 다 그 나름대로의 그 테리토리별로 역할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국방 관련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CCTV나 영상 관제 체계는 뭐 아시겠지만 뭐 삼성이나 아니면 하나테크인과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그런 특정 사업들은 다 영위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는 그 예전부터 그 물리보안과 같이 연동해서 크게 사업을 했던 뭐 S1이나 ADT 캡스, 뭐 KT텔레카과 같은 이런 그 전형적으로 물리보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출동보안하고 연계되던 그런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자체 CCTV와 영상 저장 장치 그리고 영상 분석을 할 수 있는 선별관대 시스템을 같이 이제 공유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체계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예전에 뭐 출입 통제를 하거나 안면 인식을 했던 사례가 있는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 그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선별관대 시스템의 이런 머신러닝 할 수 있는 엔진을 많이 개발해서 지금 시장에 많이 접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해외 글로벌 벤더나 해외의 그런 사업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크게 눈에 띄는 회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분이 현재 사용 사례 좀 알려달라고 질문 나오셨네. 이진호 박사님이. 저희가 지금 사업을 이제 그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연역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작년 말에 충북의 어느 해당 지역에 그 지역구 그 시의원과 이제 도의원들하고 이제 그 도네이션 사업을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사업의 주제는 그 충북도의 해당 지역에 이제 그 취약계층에 대한 그 사업을 도네이션 했는데요. 어, 일단은 사업 그 선정을 독거노인 대상으로 독거노인들이 이제 특정 지역에 많이 이제 그 시의 도의 이제 관리를 받고 계신데 그 고독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던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해당 한 20개 마을에 20개 가구에 독거노인 대상에 저희가 고독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시간, 4시간 동안 미동이 없거나 특정 뭐 낙상이라든지 뭐 침입 화재 뭐 이 정도의 주로 이슈가 될 만한 이벤트들만 저희가 관제를 해서 이상 징후가 생기면 저희가 1차적으로 탐지를 해서 해당 지역의 뭐 읍사무소의 노인복지과라든지 시청의 그 무슨 사회복지과의 담당자들한테
그 이벤트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그 방문을 통해서 그 사건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이제 작년에 진행을 했고 한 2년여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결과를 2년 뒤에 이제 보고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전국 지자체에 이제 그 취약계층의 독거노인 대상의 그 고독사 예방을 할 수 있는 홈케어 서비스 사업을 진행했던 이력이 현재 있습니다. 예. 저기,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에요? 900냥이에요. 네, 영상관제의 이 중요성은 점점 굉장히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는 오늘 굉장히 좋은 주제였었던 것 같고요. 우리 F1 이대호 대표님 잠깐 얼굴 좀 볼까요? 대표님은 여기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들어와 계세요. 지금 여기 아,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숨어 계시는데 F1 이대호 대표님 F1 시큐리티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쪽 부분에 관련이 있으신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은 F1 시큐리티 이대호 대표님하고 밖으로 직접 연결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굉장히 좋은 주제 가지고 얘기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